자, 이제 둘째 시간. 자, 이어서 페이지 230페이지 와보세요. 230페이지. 자,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단락 중에서 중간에 니은 있죠? 니은 단락에서요. 자, 셋째 줄에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 개시했다. 악의로 무단 점유했다. 이것들도 전부 다 타주 점유가 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그죠? 무효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 점유, 타주 점유입니다. 자, 뒤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한 장 넘기시면요. 자, 지금 232페이지에 밑에 쪽에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례들을 보게 되면은 자주 점유로 인정되는 판례들하고 타주 점유로 볼 수밖에 없었던 판례들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한 개씩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시면은 자주 점유 인정 판례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했다. 인접 토지를 내가 산 땅이라고 인식하고 점유했다는 거죠. 그럼 자주야 타주야? 자주라는 거예요. 자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담장이 있으니까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갑당, 을당, 으로 인식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을로부터 병이 땅을 매수했어요. 그럼 병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요 땅을 내가 매수하는 거야 라고 병이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겠죠? 그럼 내가 이 땅을 요렇게 땅을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경계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여기가 누구 땅이더라? 갑땅이었다는 거죠. 경땅이라고 갑땅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분쟁 생기죠. 병은 이 땅을 주고 싶어, 그냥 가지고 싶어? 그냥 가지고 싶죠, 병은. 그죠? 갑은 찾아오고 싶고. 싸우겠죠. 근데 20년을 넣었어. 20년을 넣었어요. 그럼 병은 뭐를 주장하고 싶어요? 취득시효. 나 이거 취득시효다. 나 이거 20년 흘렀기 때문에 설령 당신 땅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거 내 거야. 이거 주장하는 거죠, 병이. 그럼 결국 또 쟁점이 되는 거는 그럼 요 점유가 병이 여기서 해왔던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주냐 타주냐. 벽의 입장에서 당연히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얘가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해서 취득한 토지라고 생각하면서 점유를 한 거라면 이건 자주로 봐야 돼, 타주로 봐야 돼? 자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나요? 조금 차이 나는 거지. 약간의 차이. 약간 차이 나는 거. 그렇죠? 이러면 자주라는 거예요. 자주. 그 지금 요 사건인 거예요.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 매수한 거. 자, 근데 만약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 2번에 보시면은 자주 점유 부정 판례 나오죠. 여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건 다릅니다. 자, 보시면 자신 소유 대지 위에 건축했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조금 침범했던 거라면은 자주 점유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요 사건은 그 침범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 정도를 넘었다고.
상당히 침범했다고요. 이러면 이거는 자주로 봐야 돼, 타주로 봐야 돼? 타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이건 자주로 본다, 타주로 본다? 타주로 본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만약에 실제 경계가 담장이 여기에 있었는데 실제 경계가 여기였다면 실제 경계 이렇게. 그럼 차이가 약간 나요? 상당히 나요? 상당히 차이 나죠, 상당히. 이러면 타주입니다. 타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한 경계가 이 정도면 어때요? 이 정도. 이러면 어때요? 약간이에요? 상당이에요? 상당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약간이야? 상당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해요? 그러면 빨간색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상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안 물어보죠. 맞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상당하다라는 표현을 주죠. 그럼 이제 이 표현을 보면서 타주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왼쪽으로요. 자, 자주점유 인정 판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같은 맥락인데 보시면 자신의 토지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자기 거라고 알고서 점유를 시작했고 나중에 알게 됐어. 남의 땅이었구나. 알게 됐던 거죠. 이것도 물론 뭐 자주점유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다면 인정 안 됐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났던 거예요. 이런 것도 자주점유로 인정해 줄게. 요 말이죠 지금. 자,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3번의 별 1개. 조금 난이도 있습니다. 이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를 주장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자,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고 갑이 토지 소유자였고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어요. 매매한 거죠. 매매한 거지. 그럼 매매 계약서 쓴 거지. 계약서. 돈도 줬지. 돈도 줬어요. 그럼 이제 매수인이죠. 매수인.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자, 재산세라든지 뭐 세금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뒤에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6개월 뒤에. 어차피 이제 갑하고 을은 마을에서 잘 아는 사이니까 서로 믿으니까 6개월 뒤에 등기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죠.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럼 소유자야,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니죠. 근데 여기서 농사는 누가 짓고 있어? 을이 농사 짓고 있죠 지금. 등기는 언제 하고? 6개월 뒤에. 등기 6개월 뒤에 하죠. 6개월 뒤에. 근데 갑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투병을 하고 있죠. 투병을 지금. 친구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투병 중인 친구한테 등기 달라고 해 못해? 해요 못해요? 할 거예요? 못해요. 힘들잖아 친구가. 그런 말 못하죠?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에는. 등기 했는데 못했는데. 등기 못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갑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의 상속인이 와서 이분 상속인이 오셔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면서 나가라는 거죠.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을이 지금 남의 땅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죠? 왜냐면 등기부상에 우리 아버지 땅인데 여기가. 그럼 이 땅이 이제 내게 된 건데 왜 당신이 저기 하고 있냐는 거죠. 나가시라는 거지. 나가시라고. 나가. 병이 나가라 그랬대. 을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을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양반아 자주점유야 타주점유야?
자주 점유야 내가 지금. 자주 점유야 지금. 그럼 상속인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당신은 자주 점유야 무단 점유야? 당신 무단 점유, 당신 타주 점유야 타주 당신. 나가시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갑이 투병을 20년간을 하셨다 생각해보면 투병을 20년 하셨어요. 그럼 이분이 점유를 20년 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을은 주장하고 싶죠? 을은 뭐를 주장하고 싶어요? 취득시효 취득시효. 그래서 을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워가지고 야 어차피 지금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나 자주 점유해왔고 이거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을이. 상황이 되시죠? 병은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일단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죠? 그럼 일단 자주로 뭐가 된다? 일단 자주 점유로 뭐가 되죠? 추정돼요. 왜냐하면 지금 20년간 을이 어쨌든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을이 농사 지었다는 걸 입증해 줄 사람들이 많죠. 그럼 이제 일단 자주 좀 추정받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래서 을이 결국 갑하고 20년 전에 썼던 매매계약서 있죠. 매매계약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봐라. 내가 드디어 매매계약서를 내가 찾아왔어. 20년을 썼던 거. 이 봐라고 이거.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샀다고 내가 이렇게. 이걸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그럼 증거가 제출됐으니까 소송 끝나겠죠? 자주로 인정받는 거죠. 근데 이 매매계약서가 물난리 때문에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물난리 때문에 물 다 묻어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그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증거 능력 없다는 거지. 을 쪽에서 주장했던 매매 계약서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 못 받았으니까 타주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주를 주장했지만 인정 못 받았다고 타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얘를 타주로 바꾸려면 이쪽에서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죠. 병이 입증해야 깨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깨진다는 거죠. 자, 문장 다시 보세요. 점유자 을이 스스로 뭐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자주 점유 권원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들이밀은 거예요. 나 자주 점유라고. 근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거죠. 왜? 물난리 때문에. 계약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글씨 다 번져가지고.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 점유 권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이걸 뭐 타주입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주라는 거죠. 예, 여기 지금 3번 판례. 자, 4번, 5번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주 점유 부정 판례로 넘어가죠. 부정 판례.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토지 매수했습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라는 거는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자, 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그럼 갑 같은 경우는 병 땅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한이 없죠? 없죠. 갑에게는 처분 권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매수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해가지고 점유를 한다는 거죠. 을이 그 사실을 갑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다고 몰랐다고?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죠? 그럼 자주로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너는 그 사실을 알고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타주점유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3번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가리켜 분묘 기지권자라고 해요. 분묘 기지권자. 땅이 있었어요.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땅이 갑거예요. 자,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빌렸습니다. 토지를 빌리는 자를 지상권자라고 해요. 그러면 지상권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 빌려갖고 여기다가 건물 지어도 돼요. 그럼 이 건물은 지상권자 을이 지은 건물이죠. 그럼 건물이 갑거야, 을 거야? 건물이 을 거죠. 건물 을 거. 을 건물이죠. 을 건물. 을이 건물주죠. 그럼 을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는 자주점유죠. 건물이 누구 거니까? 을 자기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는 토지는 내 거야, 빌린 거야? 토지는 빌린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거죠. 타주점유.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와 건물하고 타주점유. 자, 근데 여기서 병이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분묘를 소유하려고 땅을 빌리는 사람을 분묘 기지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 그러니까 지상권이든 분묘 기지권이든 땅을 빌린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상권자는 뭐 하려고 땅 빌렸어요? 건물 지으려고 땅 빌렸죠. 근데 병은 뭐 하려고 빌렸어요? 분묘 설치 소유하려고. 분묘. 무덤 말하는 거 무덤이라고. 브레이브라고요. 브레이브. 그레이브죠. 죄송합니다. 예, 혀가 꼬여가지고요. 예. 예. 자, 병은 지금 무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 소유. 분묘에 대해서는 자주점유죠. 그죠? 근데 밑에 있는 땅은요? 타주점유라는 거예요. 역시 땅을 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됐든 분묘 기지권자가 됐든 싹 다 토지는 무슨 점유다? 다 타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입니다. 분묘 기지 점유하는 거. 토지 점유, 타주 점유. 자, 5번으로 내려갑니다. 5번.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한 간접 점유. 자, 점유 매개 관계에다가 쓰세요. 임대차죠. 임대차에서의 간접 점유에서의 그 직접 점유자. 자, 임대차에서 직접 점유하는 사람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소유하려고 빌리려고. 따라서 자주야, 타주야? 타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31회 아주 유명한 지문이 나왔던 거예요.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점유매개 관계 속에서의 직접 점유자는 어차피 빌려 쓰거나 물건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타주 점유자들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6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6번에 보시면은 둘째 줄에 그와 같은 법률 요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셨네요.
그냥 남의 땅에 막 들어가서 점유한 거죠. 이러면 타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무단점유. 이게 바로 악의의 무단점유예요. 밑에 여기 그 파란 색깔 여기 지금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은 악의의 무단점유 나오죠. 요게 드러나게 되면은 자주점유가 깨져갖고 타주가 됩니다. 자, 좋고요. 내려가서 8번 명의신탁에 의해서 등기된 자 쓰세요.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입니다.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내 명의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를 투기한 거거든요. 투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내 명의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추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명의를 뭐 한다? 신탁한다. 그러면 이 투기된 땅의 명의를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명의를 옮기는 거예요. 명의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거예요. 1번. 약정 1번. 소유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이다. 소유자는 갑이다. 단 명의만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한다. 이렇게 약정서 쓰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렇게 약정서 써도 돼요? 써도 돼요. 내가 소유자다. 너 나중에 딴소리 하면 내가 이거 약정서 갖고 나온다. 소유자 갑이다. 너는 그냥 뭐만 하는 거다. 너 명의만 너 저기 하는 거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다른 말로. 바지. 이런 거 바지라고 그러더라. 바지. 이 명의신탁 이게 바지 하는 거예요. 바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명의를 넘기는 사람, 진정한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해요. 명의신탁자. 그리고 이 바지를 뭐라고 하냐면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탁자. 자,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하고 있는 점유는 소유하려고 하는 거 명의만 옮겨놓은 거. 명의만 옮겨놨다는 거예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라는 거, 타주. 수탁자. 타주점유. 지금은 소유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죠. 점유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타주점유입니다. 그럼 이 명의신탁을 냅두면 안 되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명의신탁 무효예요, 이거. 왜냐면 하도 이런 명의신탁들을 많이 하니까 열받잖아요. 이 투기를 하니까, 투기. 그죠?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투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들 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 정치인들에게 투기를 하니까 명의신탁을 하니까 냅둬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그래서 금융실명제. 예? 금융실명제. 아니 이놈들이 부동산만 차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를 차명으로 만드니까 이거 때려잡겠다는 거죠. 이제 이걸 하면서 부동산도 이제 어떻게 하자? 다 실명제다. 이제 부동산도 실명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이렇게.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김영삼이 만들었잖아요. 잘했죠? 잘했죠. 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냅둘 거야, 처벌할 거야. 처벌한다고. 근데 금융실명제는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죠. 우리 시험은 요 부동산 실명제 요거. 이거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뭐냐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간단하죠. 앞으로 부동산 등기할 때 실권리자 명의로 하라는 거예요. 차명하지 마시라는 거지. 이거 만든 거 이 법을요.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하다 걸렸네. 그러면은 이 명의신탁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효다 이제. 이제 명의신탁 인정 안 해준다고 국가에서. 그리고 걸리면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 이렇게 하면 걸리면 처벌받죠. 이거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범위 들어가죠. 들어가면 특별법 나중에 특별법에 나올 거예요. 특별법. 나중에 나옵니다. 특별법 들어갔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특별법 가서 할 거고, 어쨌든 수탁자는 소유하려는 사람, 명의만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타주죠, 타주. 자, 좋아요. 이제 넘어가세요. 자주, 타주 다 봤습니다. 자, 뒤로 오시면 이제 234페이지에서요. 메모 2번에 하자 있는 점유도 있고 하자 없는 점유도 있습니다. 자, 하자가 있는 점유는 악의, 과실, 폭력, 은비, 불계속입니다. 자, 여기서 악의라고 하는 거는 본권 없음을 알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악의는 알았다는 거고요. 뭐를 알았냐? 나에게 본권이 없음을. 자, 나에게 본권이 없다. 나한테 본권이 없어. 이 사실을 모르면, 자, 이 사실 모르면, 몰라. 모르면 선의점이에요. 선의점. 근데 나에게 본권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했다. 그러면 악의 점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과실이라는 거는 잘못이 있는 겁니다. 과실은 잘못이에요. 잘못이 있는 점이에요. 폭력은 말 그대로 이제 폭력이고요. 은비는 몰래 숨어갖고. 불계속은 계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건 하자 있는 점유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둘째 줄에 하자가 없는 점유. 선의, 무과실, 평온. 평온은 평화롭게. 공연은 공공연하게 대놓고. 계속. 요거 이제 하자 없는 점유들입니다. 자, 여기서 둘째 줄에 선의, 평온, 공연, 계속은요. 추정돼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선의, 평온, 공연, 계속은 뭐가 됩니다? 추정됩니다. 추정. 그렇다는 건 뭐를 안 해도 됩니다? 입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무과실 있죠. 무과실. 얘는 추정 안 돼요.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추정됩니다. 그래서 점유 파트에서 추정받는 거를 제가 다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점유에서의 이 다 묶어서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점유의 추정력. 일단 점유를 하게 됐을 때 추정받는 힘을 말하는 거죠. 추정력. 자, 일단 뭐가 추정되냐? 첫 번째가 아까 첫 시간에 강조드렸던 자주점 추정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로 일단 봐주고요. 그 다음에 선의. 본권 없음을 모르는 걸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계속해서, 적법하게. 이것들이 전부 다 추정됩니다. 6가지예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자, 근데 여기서 뭐만큼은 추정 안 된다고요? 무과실.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무과실은 스스로 증명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추정 안 되니까 증명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스스로 증명 안 해도 되네요.
안 해도 되죠. 추정받으니까. 자, 조문에서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237페이지로 와보세요. 237페이지. 자, 제 5절에 보시면은 점유권 효력이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점유의 효력은 네모 1번에 나오는 추정적 효력입니다. 자, 197조 1항에 보시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이게 무슨 점유 말하는 거죠?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자주로 선의, 평온, 공연, 추정한다. 자, 그리고 밑에 2항도 확인하세요. 선의의 점유자인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버렸어요. 그럼 선의였다가 악의로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시점이 소 제기된 때부터예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로 바뀌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단락 둘째 줄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합니다. 무과실 추정 안 됨.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밑에 쪽에 198조 보시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걸로 추정하겠다. 요게 계속 추정이에요. 계속. 요 써놨죠? 계속. 자, 그래서 자주, 선의, 평온, 공연은 지금 197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계속은 몇 조에? 198조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 번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뒤로 가보죠. 자, 뒤로 가면 이제 적법 추정이라고 해갖고 200조가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겠다. 이게 200조죠. 다 묶어서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 200조 있죠. 200조 이거. 적법 추정. 자, 200조 적법 추정은 이거는 200조는 부동산에 적용 안 돼요.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왜 부동산에 적용 안 됩니까? 부동산은 어차피 등기를 하잖아. 그럼 등기에 뭐가 있죠? 추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등기에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까지 인정해주자. 그거는 추정력을 이중화시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부동산에 적용시키지 말고 동산을 봐. 동산은 등기해야 안 해요. 얘는 등기 안 하죠. 그러니까 동산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고 어디에만 적용됩니다? 동산에만. 부동산에 왜 적용 안 되냐? 바로 등기 추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련해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고 있죠. 적법 추정과 관련된 이 200조는 동산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지 부동산에는 적용 안 된다. 확인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추정력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로 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칠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네, 주요 출제 논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별 3개입니다. 별 3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 갑이 건물을 팔았어요.
자, 갑이 건물을 팔았다. 자, 팔았던 게 펜션이었어요. 펜션을 판 거지, 펜션을. 자, 펜션, 이렇게 2동짜리 펜션. 2동짜리 펜션을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어요, 10억. 그래서 을이 이제 매수한 거죠, 매수. 펜션 매수. 그럼 샀고 등기했으면 을이 소유자죠. 펜션 소유자, 을이 펜션 소유자. 그러면 갑이 지금 점유해요, 을이 점유해요.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을이 펜션 갖고 영업하고 있죠. 이제 뭐 하는 거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사업을 하고 있는 거, 펜션으로. 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알고 봤더니 갑하고 체결했더니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밝혀졌어요. 야, 계약이 무효네 보니까 무효. 그러면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 받은 것도 무효 돼버려가지고 갑한테 소유권 돌아가요. 갑한테 소유권이 돌아가 버리는 거지. 갑이 소유자인 거지, 갑이. 그럼 을은 펜션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효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펜션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점유자고 갑은 펜션 받을 사람이죠. 회복자가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매수인 쪽에서 받았던 물건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효니까 무효. 그래서 돌려줄 사람이 점유자, 받을 사람이 회복자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쟁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매수해서 쓴 지가 지금 1년인데 1년 동안 썼잖아. 1년 동안. 그럼 펜션만 주면 되는 건지 1년간의 사용료도 줘야 되는 건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쟁점 첫 번째예요. 과실 수취의 문제. 과실을 수취해도 되냐 안 되냐.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 쟁점 두 번째. 1년 동안 펜션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멸실해 버린 거죠, 한 동이. 그럼 저걸 고쳐서 줘야 되는 건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주면 되는 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멸실훼손의 책임. 자, 그리고 쟁점 세 번째입니다. 내가 1년 동안 펜션 쓰다가 고장난 데가 많아서 수리도 했고 인테리어도 했고 비용을 투입시켰을 때 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비용 청구의 문제. 이 세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따 책을 잘 보시면은 자, 먼저 239페이지에 자, 보시면 맨 위쪽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을이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취득했던 과실을 반환해야 되냐? 요게 첫 번째 문제, 쟁점. 두 번째, 을이 점유하던 도중에 을의 잘못으로 멸실훼손됐죠? 얼마만큼 책임져야 되냐? 세 번째, 을이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투여한 비용이 있는 거예요. 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비용 청구의 문제. 이렇게 쟁점 몇 개? 쟁점 3개입니다. 각각의 쟁점이 조문 1개씩입니다. 201조 과실수취, 202조 멸실훼손, 203조 비용 청구. 조문 3개예요. 한 개씩 보겠습니다. 한 개씩. 자, 첫 번째 쟁점은 먼저 양과로 2번에 나오는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이에요. 자, 201조 확인합니다. 1항.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자, 그러니까 201조 1항에서 말하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선이면 과실 취득해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죠. 된다. 그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과실 취득. 자, 선의의 점유자는
우리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해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취득했던 과실을 취득했던 거를 반환해야 돼? 그냥 먹으면 돼? 먹으면 되죠. 반환 안 해도 되죠.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자, 부동산을 사용했던 이익도 과실이에요. 부동산 사용료. 지금까지 사용료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사용료 내야 되는 거야? 먹으면 되는 거죠. 사용료 내야 돼?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되죠. 이게 선의 점유자예요. 야, 나는 무효인지 나한테 본권 없다는 건지 나는 알았어, 몰랐어? 나 몰랐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몰랐지. 따라서 사용료 1년치 줘야 돼? 사용료 안 줘도 돼? 사용료 안 주고 그냥 펜션만 갖다 주면 된다고요. 그죠? 201조 1항 때문에. 201조 1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A가 주말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소가 있었던 거예요. 소가 50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소가. 근데 이 소를 B가 훔쳤어요. B가 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소를 훔쳤다고. 50마리 다 훔쳤어요. 다 싹 훔쳐버려요. 그러면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럼 냅둬야 돼, 잡아야 돼? 잡아요. 잡힌 거예요. 도둑놈이 잡혔어요. 그럼 잡혔으니까 50마리 훔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점유자. 얘는 점유자고 A는 받을 사람이죠. 회복자입니다. 그럼 너는 잡혔으니까 소를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소의 과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에? 그동안에 소가 사랑을 나눴던 거예요. 에? 그동안 소가 사랑을 나눴다고요. 그럼 소 50마리에다가 여기 뭐가 있어요? 에? 송아지. 그 새끼 하지 마시고 송아지가 한 3마리 있었던 거, 3마리 이렇게. 이게 소 과실이라, 과실 이렇게. 그럼 과실을 네가 가지는 거야, 과실도 줘야 되는 거야? 과실도 줘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넌 선이니까 악이니까. 넌 악이거든. 넌 악의의 점유자잖아. 너 훔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과실 취득의 문제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을 할 수 없어요, 얘는. 그럼 과실을 먹어요,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이라면 사용료도 내야 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했던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송아지까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소비하였거나 송아지를 잡아 먹었어요. 소비한 거죠. 소비했거나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시켰거나 수취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송아지 낳을 때 옆에서 잘 돌봐줘야 되죠. 근데 잘 돌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송아지가 죽었어요. 죽은 거지. 그럼 그 대가를 다 뱉으셔야 돼요. 다 보상하셔야 돼요. 전부 다. 왜냐면 너는 선이니까 악이니까. 너는 악이니까 악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기역 확인합니다. 기역.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을 포함해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내려갑니다. 니은.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는 건데 그와 같은 오신할 때 오신할 만한 근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다 나 선인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 저 선의 점유자인데요. 그럼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네가 몰랐다는 거에 대한 그만한 근거.
나는 갑하고 매매를 해서 대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다. 난 몰랐다. 그만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 위에 을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두 번째 쟁점이요. 뒤로. 자, 동그라미 2번은 조문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반복이니까 스스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잠깐 봐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240페이지 위쪽이에요, 지금. 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했던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요. 이익에다가 이자도 붙여야 되고 이행지체로 인해서 지연 손해금까지 이자까지 다 뱉으셔야 됩니다. 자, 기읍 이미 소비했거나 소비했다는 건 다 써버렸다는 거죠. 잡아먹은 거예요. 자,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 대가를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자,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밑에 두 번째 쟁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